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동안에는 현장 의정을 통해 민생을 세심히 살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해 계획한 주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38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다시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 왔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학수고대하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더욱 커져만 가고 민생 경제는 악화 일로입니다. 여기에 더해 열흘 가까이 전국 곳곳을 뒤엎은 화마로 푸르던 산천초목은 잿더미가 되었고 주민들이 평생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은 처참한 폐허로 남았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큰 상처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는 이번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구호기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의회 대형버스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 때마다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해온 광주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껏 도와야 합니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대구는 달빛 동맹을 맺은 광주와 코로나19 위기, 집중호우 피해 같은 어려운 시기마다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왔습니다. 고통에 처한 영남을 광주가 돕는 동서화합을 통해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난달 24일 집행부는 의회가 통과시킨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형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고 시민 설득을 위해 TV 공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차후 광주광역시에는 시민사회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친 후 법적인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쇠락하는 원도심에 거주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을 촉진해 상권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중 하나입니다. 원도심 공동화를 막아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고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회복으로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이 더욱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2025년은 광주 방문의 해입니다. 관광이 산업이 되는 관광도시 도약의 원년이라는 선포에 걸맞게 올해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비롯해 세계 인권도시 포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와 제1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펼쳐집니다. 또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와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소방인들의 대축제인 전국 소방체전도 개최됩니다. 그동안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예양과 미양으로서 자부심 넘치는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핵심 콘텐츠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올해 광주 방문의 해가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지구촌 시민들이 광주 축제의 광장에 모여 잊지 못할 감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손님 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 또한 광주 방문의 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광주시 현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 일상에 혼란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빈틈없이 현안을 살펴야겠습니다. 자연의 봄을 막을 수 없듯 시민들이 열망하는 민주주의 봄과 시민 일상의 봄이 오는 것은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쫄래 불사춘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교육청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성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자 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처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석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4선거구 매곡, 상각, 영봉, 일곡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석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인 일곡동 구치소 신축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은 호남 지역 수용자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북구 일곡동 1-3 일원을 후보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국감에서 호남 지역 구치소 신설이 대두되었고 법무부에서 신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당초 계획은
옛 강주교도소 부지 내로 계획되었지만 강주시에서 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법무부에서 대체 부지를 제안했고 법무부에서 몇몇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재 일곡동 1-3 1원을 예정 부지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사업 계획은 일곡동 1-3 1원의 부지 면적 15만 6천 제곱미터, 연면적 3만 6,686 제곱미터 규모의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193억 원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사업 주체입니다. 일곡동은 우리 강주시 대표 주거지이자 교육 중심 지역입니다. 특히 현재 선정된 예정 부지는 불과 180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1km 이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숭일중고, 살레시오 중고, 서일초, 일신초중, 일곡초중, 일동초 중학교와 우치공원 등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기관과 놀이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강주 시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근접 거리에 구치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곡동 주민과 학생은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강주 구치소 신축 논란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북구의회 김영수 의원, 정달성 의원과 함께 법무부와 강주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23년 3월에 법무부 복지과장과 강주시 민주인권협력국장이 면담을 실시했고 작년 6월에는 법무부 교정정책단장과 강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면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는 지역구 시구의원을 제외한 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법무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공청회를 거부했습니다. 강기정 시장께 묻겠습니다. 10개 이상의 초중고교와 영유아 교육기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초근접 지역에 구치소를 건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주시도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강기정 시장께서 28,000여 일곡동 주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주구치소 신축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조속히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 30년 자치문권 대표도시 강주시의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동, 건국동, 신용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나윤 의원입니다. 먼저 산불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10일 넘게 현장을 지키며 불길과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모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광주시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을
통과해서 운행하는 1109 첨단대교 구간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지상 구간은 총 3곳이었습니다. 지하철 건설본부는 이후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되면서 총 3곳이었던 지상 설계 부분을 대부분 지하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첨단대교 부분만 지상 구간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첨단대교를 좌우해 둔 첨단 1지구 주민과 첨단 2지구 주민들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대교 상부를 차량과 함께 통행해야 하는 설계로 인해 차량 통행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것이며 추후 교량 안전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통 불편 문제입니다. 공사 비용을 이유로 첨단대교 위로 전철이 통과하는 건설 방식은 다리를 지나는 부분 이외에 다시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철길 옆으로 생기는 차단벽 때문에 첨단 1지구에서 첨단대교 전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부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하며 첨단 산단에서 첨변을 따라 내려오는 대형 화물을 비롯한 많은 차량들은 우회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철길로 인한 교통체계 변경은 차량뿐만 아닌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첨단대교를 도보나 자전거로 통행하는 길도 좁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교량 안전성 문제입니다. 최초 설계에서 영산강을 교량 위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광신대교는 1983년 개통된 노후화된 다리로 지하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안전정밀 진단 이후 광신대교는 상부 신축 이음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7년 준공된 첨단대교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량의 최초 설계와는 달리 첨단대교 상부로 지하철이 진행하게 되면 하중이 증가하는 만큼 교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공사 기간의 공사 관련 진동과 충격 외에도 교량 위로 전철이 5분 간격으로 2번씩 지나야 하는 상황이고 첨단 3지구 개발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차량 통행 증가를 고려한다면 안전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지상 노선이 확정되면 향후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철길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조망권 침해 및 안전 문제, 더불어 철길로 인한 단절로 인해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던져준 채 착공에 들어간다면 가까운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 착공 후 또는 준공 후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 건설 비용에서 우려되는 재설계를 통한 건설 비용에서 우려되는 비용보다 몇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안전 관련 문제는 광주시에서 시민들에게 확답을 줘야 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기존 교량위로 지하철이 지나는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최선일지 고민해야 될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더 이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시하지 말고 지하철 첨단대교 상부 통과 문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수안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정마비를 불러온 내란 사태는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그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의 현실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의 실물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과 건설 분야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고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의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하여 관세 장벽의 충격파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제조기업이었던 위니아 딤체의 법정 관리 상황은 지역 경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지난 3년간 줄도산과 법정 관리로 이어진 절망적인 상황은 대유 위니아 그룹의 1,20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라는 결과를 낳아 근로자들의 생계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주 신용보증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버텨온 협력업체들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위니아 딤체의 경우 마지막 희망으로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9월 국정감사장에서 기업 회생에 필요한 체불 임금 변제를 위해 사제 출연을 약속했던 박영우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과징금 한 푼 없이 사제 출연은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의 자금난은 법정 관리와 회생 절차로 이어졌지만 체불 임금을 떠안을 인수기업을 찾지 못해 끝내 파산 절차로 넘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파산 절차로 이어진다면 협력업체 줄도산과 지역 내 제조업 기반 약화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겨우 3개월분의 급여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내부 외환의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입니다. 내단 시국으로 시민의 삶이,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수출 기업의 피해와 정통 제조업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광주시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유 위니아 그룹 사태와 같이 장기간 체불 임금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온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사회 구성 모두가 연대하여 다시는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야 합니다. 내일이면 4월입니다. 계엄령으로 시작된 내란의 날이 120일입니다. 명진 의원님, 김나윤 의원님께서 일주일 넘게 차가운 천막에서 구의 의원들과 함께 단신 농성을 하셨습니다. 매주 수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집회에 주말마다 상경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아침마다 피켓 시위도 합니다. 시민들의 삼보일배 시위에 남태령을 넘는 농민특대 시위까지 국민들의 절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현명하고 빠른 판결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심판만으로 이 혼란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쿠데타로 시민에게 총벌이를 들이대 45년 전 악몽을 되살린 내란 수괴에 대한 울분을 곱씹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다시 하나씩 놓아가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이 회복되는 진정한 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그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미정 의원과 강수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박수기 위원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염규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3월 24일 염규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광주은행에서 17년을 영업지점장과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력은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데 충분하였고 항상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편에서 판단하려는 자세는 향후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후보자의 이력으로 보아 정무적인 역량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후보자가 광주은행에 재직하면서 시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 점, 이를 통해 형성된 각 기관, 단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후보자가 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업을 주로 했던 입장에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무 역량 부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재단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 구체적 운영 계획이 없다는 점과 제출 자료에 대한 재산 보유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으며 기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등 자료 준비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일부 사적 거래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였지만 앞으로 이사장이 된다면 공적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자칫 오해될 만한 일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거 특정 개인과의 개인거래 이력이 신용보증재단의 공정성, 도덕성에 흠집을 남기고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후보자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가 겸손하고 솔직했으며 고객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사람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 평가하며 지역사회 평판도 좋아 앞으로 이사장 업무를 맡게 된다면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경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